근데 이거를 의사 혼자 다 가져가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30명이 나눠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성계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네. 제가 고위험 산모분들을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쌍둥이분만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신 케이스여가지고 수술방에 의료진들이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이 소중한 분만에 참여를 하시는데 이거를 산모분은 마취 들어가셔서 모르실 거고 보호자분들은 당연히 밖에 계시니까 모르기 때문에 분만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분만병원이 지방뿐만 아니고 수도권에도 계속 폐업을 하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이 심한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제 출생아 수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럴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인건비, 뭐 임대료, 또 물가 같은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고위험 산모가 늘다 보니까 이제 의료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같이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그거에 맞게 수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분만하고 있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분만 건수로는 적자를 이제 면치 못하는 병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분만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수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보이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오늘은 분만실 운영을 하는데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학병원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분만 전문 병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만실에서는 어떤 직종이 근무하고 있나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산부인과 의사,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사, 환자분들이 직접 마주하는 직종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럼 의사는 과연 몇 명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만병원을 하면은 당직을 서야 됩니다. 이상하게 밤에 분만이 많아요. 네, 애기들이 밤에 많이 태어나요. 그렇게 이제 밤을 꼴딱 새우고 나면은 다음날 또 당직 서는 건 불가능해요. 외래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당직을 많이 서는 병원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정도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의사가 한 3명, 환자 수도 어느 정도 되고 의사들의 복지를 조금 더 생각해주는 병원 같은 경우는 4명 이상. 의사 수는 그 정도. 간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분만실, 뭐 입원실 이런 쪽은 다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정말 최소한의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분만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낮 시간이 바쁘니까 적어도 분만실 안에 간호사 3명 정도는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브닝 타임에는 그래도 낮 시간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산모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한 2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트 밤부터 새벽까지 그때는 1분 정도가 계셔요. 근데 만약에 바쁘다 그러면 우리가 PRN이라고 하죠. 필요시에 그걸따라 밤에 너무 산모가 많다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또 와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10분 분만실만 10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6분에서 7분 정도가 되는데 이 6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3일 일하고 하루 정도 쉬니까 30% 정도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분만실은 이제 분만하는 진통하고 있는 분들이고 수술실은 제왕절개 할 때도 인원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응급수술을 그렇게 계속 많이 하진 않으니까 주로 데이타임에만 근무를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3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제 수술할 때 어시스트하는 간호사 1분 그 다음에 또 밖에 환자 안내하는 분까지 하면 한 3분 정도가 또 필요해요. 이브닝과 나이트에는 응급수술이 생기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하시죠. 보통 이 3분 중에 한 분이 당직을 서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간호사분만 적어도 12분 보통은 한 15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의사 한 3, 4명에 간호사 한 15분 정도 하면 한 여기에만 한 20명가량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의 중소기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냐? 사실 뒤에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계세요. 이게 분만병원이라고 해서 분만만 하냐? 그것도 아니죠. 외래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이제 외래 있을 때 보통 이제 진료실마다 한 분씩 간호사가 계시고 혈액 검사할 때 또 있어야죠.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우리 태동 검사실 그다음에 수액 만드는 분들 초음파 검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외래만 거의 한 9분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입원실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동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입원실도 3교대를 해야 돼요. 낮 시간에 보통 한 2분에서 3분 이브닝도 한 2분 나이트 뭐 한두 분 합치고 이제 오프까지 생각을 하면은 입원실도 10분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어디로 가죠? 신생아실 가야죠. 신생아실도 24시간 네, 3교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 10분 정도. 네. 그리고 밥은 누가 줍니까? 조리사님들이 만들어주시죠. 네, 그리고 또 영양사님도 식단을 짜주셔야죠. 적어도 한 3분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진료 끝나고 수납하는 원무과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병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총무과 직원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 네. 뭐 시설 관리, 뭐 어디 전기가 고장 났거나 네. 뭐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시설 관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경비, 우리 네. 야간에 신생아실이나 이런 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경비와 보안 해주시는 분, 그다음에 청소는 누가 해주죠? 우리가 또 분만장 수술 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와서 또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복, 뭐 수술복, 니불 세탁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다 하면 안 보이는 곳에 4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럼 아까 20명에다가 여기 40분 하면은 최소한 60분 정도가 근무를 해야 네. 최소한으로 돌아가는 분만병원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갑자기 그만두면 난리 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아이 한 명이 태어나려면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소아과 의사 빠졌어요. 소아과 의사는 원래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소아과 의사 찾기 너무 힘듭니다. 네. 네. 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60분은 너무 크잖아요. 전체가 다들 굴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딱 분만의 현장에만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걸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연분만 할 때랑 제왕절개 할 때 이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연분만 할 때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적습니다. 일단 산부인과 의사 옆에서 도와주는 분만 어시스트 하는 간호사, 그 다음에 아기 받는 간호사,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또 밖에서 도와주는 순환 간호사 한 분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좀 안 좋다. 소아과 선생님도 불러야 됩니다. 최소한 5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왕절개는 여기다가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는 둘이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마취과 의사. 기본적으로. 네. 네. 그렇게 이제 마취를 해주시면은 이제 소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 도와주는 수술 어시스트 간호사 한 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순환 간호사 한 분 또 계셔야 네. 되고, 네. 아기 받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 또 오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기가 또 잘 안 운다, 소아과 선생님 부르죠. 네. 또 소아과 선생님까지 부르면은 또 이제 6분이 됩니다. 여기에다 쌍둥이면 얼마나 더 복잡할까요? 근데 새 쌍둥이야. 몇 명 있을까요? 산모 쪽에 붙어있는 의료진의 수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 마취과 의사, 네. 수술 어시스트, 네. 순환 간호사. 근데 문제는 새 쌍둥이부터는 조산이에요. 우리가 NICU 가야 되잖아요. 애기들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아과에서 가는 인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네. 아기 수만큼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소 소아과 의사 셋, 아기에 한 명씩 붙는 또 간호사 셋, 소아과 의사 선생님 한 분 더 오실 때도 있죠. 한두 분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기 상태가 너무 중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소아과 의사랑 간호사 둘이서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명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근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분만이 많은 지역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인력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만이 적은 지역, 특히 이제 지방이나 소도시에 있는 지역은 한 달에 10건도 안 되는 지역이 많다고 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 순창에서 했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 우리 지역에서 아기를 못 낳아서 너무 멀리 원정 출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왜 산부인과 선생님 없냐? 산부인과 선생님만 오면은 아기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일했던 순창이 2022년도, 2023년도 2년 동안 연간 출생아 수가 한 70명대예요. 한 달에 한 6명 정도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5일에 한 명씩 태어나 아기가. 5일에 한 명씩 아기가 정해놓고 태어나면 그날만 딱 출근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랜덤하게 몰아서 태어나고 이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도 24시간 360일 일하는 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 양보하고 정말 양보를 많이 해서 30명 정도라고 해봅시다. 한 달에 7명, 10명이 태어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30명이 되는 인원이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좀 가격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을 하면 병원이 얻는 수익은 79만 원이에요. 제왕절개를 하면은 2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 옆 나라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 하면 5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얻습니다. 제왕절개 같은 경우 700만 원, 미국은 1,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제왕절개 같은 경우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수가가 많이 차이가 나왔는데, 만약에 뭐 일본이나 미국 잠깐 제쳐두고 우리나라 수가로 한 달에 분만을 10개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제왕절개 비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총 1,816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네. 근데 이거를 의사 혼자 다 가져가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30명이 나눠야 됩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나면 우리가 이제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지만 10억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배상을 하려면은 한 400건 정도의 분만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로 한 4년 해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출생아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면은 4년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지방 소도시에 있는 분만 병원 운영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모든 필수 의료가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필수 의료는 항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그 입원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뒤에 갖춰진 이런 숨겨진 인력들,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면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또 나오는 게,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분만 병원 같은 것들을 좀 지어가지고 해결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짓고 사람을 뽑아서 이제 외래랑 분만실, 뭐 수술실, 입원실, 뭐 신생아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인건비도 대주고 해서 이제 병원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만 병원 하나만으로 산모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분만이라는 거는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분만 병원에서 보던 산모 한 분이 갑자기 조산이 생겨가지고 이게 NICU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산모는 NICU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 근처 이제 거점 병원이나 다른 이제 대학병원까지 갈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도 NICU 문 닫고 작은 아이들 못 받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공공분만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유명무실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근처에 NICU 갈 만한 아이를 받아줄 데가 없다? 그러면은 분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산뿐만 아니고 분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또 가장 무서운 게 출혈이잖아요. 대량 출혈이 생겼을 때 응급수술, 수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술 같은 것들, 그리고 중환자실 있고 응급실 열려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학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이송하다가 중간에 환자가 잘못되거나 뭐 어떤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은 이게 또 그 과실이 산부인과 의사한테 올 수가 있고, 그러면 환자를 보던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이런 백업이 없으면 분만병원 하나만 가지고는 분만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대학병원도 지방에 있는 대도시에 있잖아요. 그 외의 지역, 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가까운 데 있는 거점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가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을 투자해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한 번 더 거쳐갈 수 있는 어떤 필수 의료나 이런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다른 병원이 없다면 투자를 많이 하고 인력을 많이 보충을 하더라도 환자 자체가 거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 지금까지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잖아요, 사실.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완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만 관련된 이야기들도 정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구나.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런 게 정책적으로 좀 잘 바뀌려면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제 작지만 목소리를 좀 내봤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더 좋은 곳에 가서 이런 얘기 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준비해서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